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경남 말 모이라.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 조와 관련된 경남말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연습을 좀 해보기는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수, 그리고 네. 잔수, 그리고 조비. 조비. 네. 네. 조비가 그것이고 또 표준말과 같은 이제 조도 쓰이고 특이한 것으로 점실이 네. 라는 말도 쓰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울러서 서수과 잔수의 어원도 들려주셨습니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이 조비의 어원은 오늘로 미루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조비의 어원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그 조비의 어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말 그 쌀, 밥에 네. 먹는 쌀이 그 본래는 이음절짜리 말이 아니라 그 이음절짜리 말이었다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먹는 그 밥에 먹는 쌀이 원래는 이제 이름절이 아니고 이음절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그러나 현대 우리말에 남아있는 쌀과 관련된 합성어를 살펴보면 네.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겁니다. 쌀이 들어간 합성어 이를테면 그 햅쌀, 네. 찹쌀, 맵쌀을 보면 받침에 그 비읍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햅쌀은 그 해에 새로 난 쌀이라는 뜻을 갖는데 그 해에 새로 난 과일은 햇과일이라 하지 햅과일이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햇과일이라고 하지 햇과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찹쌀은 찰별을 찧은 쌀이고 그 맵쌀은 매별을 찧은 쌀인데 찰매라는 그 접두사가 다른 곡식에 붙으면 찰벼, 차조, 매벼, 매조처럼 찰 또는 차, 매가 되지 찹, 맵처럼 비읍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제 비읍이 원래 쌀과 관련이 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예. 그 쌀은 우리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맛살, 빗살, 보살 정도의 발음을 가진 이음절짜리 말이었다는 것이 그 문헌으로 증명됩니다. 네. 맛살, 빗살, 보살처럼 발음되었던 것이 첫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부살과 같은 일음절짜리 말로 바뀝니다. 네. 말의 첫머리에 비읍, 시옷이라는 겹 자음이 함께 발음이 되어서 그 전문 용어로는 어두자음군, 그 말머리에 있는 자음의 물이라는 뜻인데 네. 어두자음군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는 바살, 비살, 보살 이 정도의 이음절짜리 이제 말이 조선시대에는 부살과 같은 이제 이름절짜리 어두자음군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소 전문적인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예. 오늘날 말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는 말인 만큼 그 어원을 추측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네. 쌀이 원래 이음절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조를 찧은 쌀을 표준어로 좁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아마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 좁쌀에도 이제 비읍이 들어있네요. 예,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예. 이제는 그럼 이 조비에 대한 어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경남에도 그 밀양, 울산, 산청, 함안, 고성, 남해, 거제 등지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좁쌀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좁쌀이 어원적으로는 조 더하기 부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녕, 창원과 같은 곳에서는 좁쌀을 조비쌀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비쌀은 어떻게 분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비쌀은 이제 조에다가 빗살을 더한 걸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조는 이제 식물 조이고 빗살이 어원적으로 이제 쌀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이게 맞는 거죠? 예,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빗살이 조에다가 이제 빗살을 더한 걸로 분석이 된다면 조를 뜻하는 경남말 조비는 어떻게 생긴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네. 빗쌀은 원래 쌀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언어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먹는 쌀이라는 그 이름절짜리로 고정이 되고 나니까 네. 빗살의 비가 쌀에서 떨어져 엉뚱하게 조에 붙은 결과가 조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약하면 조 더하기 빗살이 조비 더하기 쌀로 잘못 분석되면서 조를 뜻하는 조비가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조비 하나에 그런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건데 말 나온 김에 좁쌀에 대한 다른 경남말도 좀 더 들려주십시오. 네, 그 조를 서숙이라 부르는 지역에서는 좁쌀을 서숙쌀이라 부르는데 네. 거창, 하동, 진주, 사천, 통영 등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네. 또 조를 잔수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좁쌀을 잔수쌀이라고 부르겠죠. 네. 잔수쌀은 창원, 김해, 양산 등 그 동부 경남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표준어 그대로 좁쌀로 부르는 지역도 많다는 말씀은 앞서 전해드렸죠. 네, 기억합니다. 그 좁쌀의 경남말로는 좁쌀, 뭐 조비쌀, 서숙쌀, 잔수쌀 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또 다른 표현은 없나요? 지난 시간에 합천에서는 조를 특이하게도 점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합천에서는 좁쌀을 점실이쌀 또는 점실이쌀이라고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울산과 같이 쌍시옷이 그 발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숙살처럼 발음된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밀양 상남면에서는 이제 조를 잔수라고 하고 이제 기장을 조비 라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같은 표현이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좁쌀이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 지역에 따라서 뭐 조비쌀, 서숙쌀, 잔수쌀, 좁쌀과 같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한예가 됩니다.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가리켜 방언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당연히 방언의 차이에 드는 것인데 네. 이런 것은 예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조비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조가 아니라 이제 기장을 가리킨다는 예 말고 다른 예를 더 들 수는 없을까요? 조비가 기장을 뜻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장의 경남말은 우리는 이제 지정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정이 조를 가리키는 지역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네. 함안에서는 조를 보통 서숙이라고 하지만은 함안의 어떤 곳에서는 조를 지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전라남도의 많은 지역에서는 감자 또는 감제라는 말이 그 표준어 감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고구마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그래요. 이것도 표현은 같지만 대상이 다른 예에 속합니다. 네.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감자를 부를 때는 북감자, 북감제, 하짓감자, 하짓감제처럼 감자나 감제 앞에 북쪽에서 왔다 하는 뜻을 지닌 북, 또 여름 하지 때 그걸 캐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하지를 붙여서 두 식물을 구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경남 말 모이라 조비쌀에 나오는 조비의 어원 또 좁쌀과 관련된 여러 경남 말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